안녕하세요 드림넷 여러분, 권상욱입니다. 어떻게 또 지난 한 달 잘 보내고 이제 새 학기가 됐는데요. 이제 슬슬 이제 또 등교가 시작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백신이 조금씩 풀리면서 또 확진자 수도 많이 줄어든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또 안전한 백신 맞으면서 또 여행 갈 날을 꿈꾸는데요. 어디 좀 많이 좀 들어오셨나요? 네, 하고 좀 들어오시면 이게 채팅창에 이렇게 좀 인사도 좀 나누고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또 정보 공유가 좀 많이 되니까 또 이렇게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거는요, 우리가 항상 새해마다 다짐을 하죠. 뭐 금연도 하고 뭐 금주도 하고, 그리고 가장 빼놓을 수 없는 거 비만. 저도 이 비만 다이어트 진짜 한 30년 거의 평생 동안 다이어트를 하는 것 같아요. 평생 동안 살 쪘다 빠졌다 살 쪘다 빠졌다. 그리고 또 어렸을 때는 또 엄청 우령하고 뚱뚱하고 했었는데, 또 이제 군대 가면서 또 빼기도 했고, 또 사회생활 하면서 또 이런 술과 회식 때문에 또 다시 찌기도 했는데, 하여튼 매년마다 다짐하지만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또 뺐다 하면 또 돌아가고.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딸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그 보건 시간에 비만에 대해서 배웠는데 비만은 질병이래요.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요즘 그 교육 수준이 되게 높다. 예전에는 비만이라고 하면 건강하고 그냥 잘 먹어야 된다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너무나 뭐 먹을 수 있는 게 곳곳에 넘치고 쉽게 먹을 수 있다 보니까 이렇게 서구화된 식습관 때문에 이렇게 비만이 오고 이런 대사질환이 이렇게 온다고 합니다. 네. 하고 우리가 이제 새해마다 이제 하는 고민이 이제 비만인데, 이 비만이 진짜 이렇게 위험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또 살 빼는데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만은 질병이죠. 하고 비만하게 되면 어떤 것들이 많이 생기냐면, 갑작스럽게 심장을 멈추게 하는 그런 고혈압 원인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런 중도 실명의 1위가 당뇨라고 해요. 근데 이게 당뇨도 또 이제 혈당으로 일으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중성지방, 이런 것들이 진짜 죽음의 사중주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는 그거는 이제 포도당으로 변하게 되고, 우리 몸에서 에너지 원으로 쓰이게 돼요. 이제 곳곳에서 이제 쓰이고, 근데 쓰고 남은 걸 우리 몸은 이렇게 저장하게 되는데, 그거를 지방으로 저장을 하는 거죠. 하고 처음에는 피하 지방, 피부 밑에 있는 곳에 이제 지방을 쌓아둬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곳이 꽉 차면 이제 그만 쌓아야 되는데, 우리 이제 인류가 되게 기근에 시달리고 되게 굶주림에 시달렸던 그런 종이잖아요. 그래서 이 유전적으로 계속 지방을 축적한대요. 왜냐면 이건 생명 유지 장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피하 지방에도 꽉 차서 더 이상 쌓지 못하게 되면 이제 이 내장 지방의 형태로 내장에 이제 쌓이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요 내장 지방 또 복부 비만의 원인인데, 이게 우리 몸에 이제 가장 이런 암이나 고혈압, 이런 대사 이상이 일으키는 그런 원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내장 지방이 여러 가지 이제 합병증도 일으키는데, 특히 이 내장 지방이 증가가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요. 인슐린 저항성은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으면 우리 혈액 내에 혈당이 올라간다고 해요. 왜냐면 음식을 먹으면 그게 포도당으로 바뀌고 당이 많아지니까 혈액 속에 있는 당 성분이 높아지는 거죠. 하고 혈당이 높아지는데, 이것을 이제 낮춰주는 게 이제 인슐린이에요. 왜냐하면 혈액 속에 혈당이 너무 많으면 우리가 이제 설탕물 같은 거면 끈적끈적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혈액이 끈적끈적하게 되면서 이런 모세혈관이나 이런 걸 막힐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인슐린이 이 혈당을 제거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그런데 이제 이런 내장 지방이 증가되면 이런 인슐린 저하성이 이제 인슐린이 이제 재기능을 못하면서 이제 당뇨병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내장 지방에서 좋은 콜레스테롤은 줄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자꾸 늘면서 고지혈이 이제 발생되고, 고지혈증이 발생되고, 또 이런 상태가 계속 이제 지속되면 이제 심근경색, 심장에 있는 근육이 이제 피가 안 통해서 이제 굳는 거죠. 그리고 또 뇌졸중,
또 뇌혈관이 터지거나 또는 막히거나, 그리고 또 암도 발생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내장 지방은요, 이 혈중으로 이 내장 지방이 분비되면서 분해되면서 혈중으로 그 다양한 물질들을 분비한다고 해요. 그래서 뭐 아디포카인이나 이런 엄청 그 몸에 해로운 물질들을 분비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물질들이 분비되면서 체내 염증이나, 그리고 또 동맥 경화, 그리고 대사 이상을 유발하면서 또 암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장 지방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좀 신경을 써서 걷어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겉에 외형적으로 체중을 줄여서 이런 외모적인 다이어트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내장 속에 있는 내장 지방을 비움으로 인해서 좀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 필요가 저희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쉽게 이제 우리가 탄수화물과 이제 식이섬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면 우리가 이제 살이 찌는 거는 어느 정도 이렇게 제한할 수가 있어요. 하고 탄수화물은 우리 이제 필수 영양소로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에너지원이죠. 아예 오히려 탄수화물을 안 먹게 되면 우리 몸은 우리 몸속에 있는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쓰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방을 태울 때는 이런 탄수화물이 어느 정도 우리 몸에 들어와야 지방을 또 잘 태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 중에 하나가 탄수화물인데, 이런 탄수화물은 우리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뭐 빵, 밥, 뭐 탄산음료, 설탕, 과자, 이런 그 정제된 곡물에서 만드는 거를 이제 이런 탄수화물이라고 하고, 그 중에서도 뭐 음료수, 이제 간식과 같은 이런 단 음식들 있잖아요. 우리 그런 것들은 이제 단순당이라고 하는데, 이곳에는 식이섬유가 없다고 합니다. 이건 좀 이따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식이섬유는 과거에는 우리 몸에 아무런 효능이 없다고 생각하고서 그냥 쓸데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식이섬유를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에 있는 위나 소장이나 대장에 이렇게 장 청소를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해주고, 이렇게 이런 역할도 하는 것도 밝혀주기 위해서 제7의 영양소, 6의 영양소라고도 말해지는데, 일단 이 식이섬유는 사람의 소화효소는 소화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배출되는 그냥 섬유질이에요. 그래서 채소나 과일, 해조류 등에 많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식이섬유를 풍부한 음식을 먹게 되면 이 포만감이 엄청 빨리 오고요. 그리고 또 당분이 이제 천천히 흡수돼서 급격한 혈당치를 올려주거나 내려주는 그런 거를 이제 방지해 준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초콜릿이나 단음료, 빵 같은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단순당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뭐 액상 과당 이런 것들, 이런 탄수화물은 단순당이라고 해서 우리 몸에 되게 빨리 흡수가 돼요. 엄청 빨리, 쉽게. 그리고 또 그만큼 쉽게 흡수가 되니까 우리 몸에서는 인슐린이 또 그만큼 없애기 위해서 더 빨리 분비가 되고, 그리고 또 당이 또 급격하게 올라간 만큼 또 급격하게 떨어지니까, 또 그로 인해서 계속 우리 몸에서는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서 계속 탄수화물이 땡기고, 밥을 먹고 났는데도 자꾸 뭔가 땡기고 단 것이 땡기는 그런 악순환에 이제 빠지게 되면서 이제 점점 살이 찌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제 동영상 하나 보시고, 그리고 또 다시 얘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밥을 먹고 난 후에도 달달한 음식을 찾거나 탄수화물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은 탄수화물 중독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또 피곤하고 기운이 없을 때 단 음식을 먹어야 기운이 생긴다거나, 탄수화물을 먹지 못해서 짜증이 나고 초조해진다면 한 번쯤은 탄수화물 중독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경우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이 쉽진 않다. 하지만 보셨다시피 2주 이상만 꾸준히 이제 탄수화물 중독 중독으로 인해 나타난 체크리스트, 또 증상은 모두 의존성 완화된다. 체크리스트라고 하는데, 이건 네이버 같은 데 검색해 보면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탄수화물을 우리가 이제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탄수화물에 중독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은 우리 몸에 인슐린 저항성도 생긴 거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렙틴 저항성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생겨서 계속 악순환을 하는 상태인 거죠. 근데 이런 것도 내가 조금 음식량도 좀 줄이고, 그리고 뭐 간식 먹는 것도 좀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한 2주만 조금 꾸준히 노력한다면 이런 탄수화물 중독에서 자연스럽게 벗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자연스럽게 선순환되는 구조로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비만하면 또 반대되는 게 이제 근육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다이어트를 시작해서 포기하는 사람들도 보면 막 이제 음식도 조금 먹고 그리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해. 그런데 체중은 빠지지 않고 오히려 몸이 체중은 더 오히려 올라가고 몸은 아무런 변화가 없고. 그건 왜 그러냐면요. 이게 우리가 이제 지방은 최소한 1개월에서 3개월 이후부터 이제 분해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제 근육은 내가 운동하면 바로바로 거의 이게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근육이 늘어난 만큼 체중도 늘어나고, 그리고 반대로 이제 지방은 또 겉에 지방, 이 피하 지방이 먼저 빠지는 것보다 내 뱃속에 속에 있는 내장 지방이 먼저 빠지니까 겉으로는 티도 안 나고 막 체중만 또 뭐 늘어나니까 보통 이만하면 안 된다 하고서 막 포기하고 마는데, 다이어트는 좀 꾸준히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해주면 무조건 다 효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육이 어떻게 중요하냐면, 이 근육은 다들 아시다시피 운동할 때 또 체중 감량에 매우 중요한 역할도 하고, 그리고 이 기초 대사량이라는 게 있어요. 기초 대사량은 우리가 이제 앉거나 누워 있어도 그냥 이제 잠자도 그냥 자연스럽게 소모되는 그런 칼로리를 말을 해요. 그래서 뭐 굳이 내가 만약에 기초 대사량이 만약에 2000이다. 그러면 내가 하루에 먹는 음식은 1500칼로리야. 그럼 자연스럽게 500칼로리는 빠지게 되는 거죠. 왜? 나는 가만히 있어도 2000칼로리가 소모되는 사람이니까. 네. 그래서 근육량을 늘리면 자연스럽게 이제 기초 대사량이 늘어나면서 그 다음에 에너지 소모율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체지방이 빠지게 되죠. 그리고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체지방이 빠질 때는 내장 지방이 먼저 빠지고 피하 지방이 빠지니까요. 너무 막 하루아침에 이렇게 막 효과가 안 나타난다고 하지 말고 정말 2개월, 3개월 정도는 그냥 꾸준히 조금 음식 조금 줄이고 과자 하나 안 먹고 뭐 단 음식 하나 안 먹고 그리고 조금 움직여주기만 해도 이제 살은 쉽게 빠집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우리 팀에서 저번 12월부터 그리고 그 2월 달까지 한 12월 1월 이렇게 한 2개월에서 한 2.5개월 정도 이렇게 팀에서 이 바디키 프로모션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 바디키 프로모션 등록하지는 못해서 그냥 옆에서 그냥 그 비타민 같이 와이프가 먹는 거 같이 먹으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한 2달 정도 또 우리 제품 열심히 먹고 그리고 운동 조금 하고 그리고 음식량은 그렇게 크게 줄이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삼시세끼 제대로 잘 먹었고,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시면 이게 인바디 이제 그래프예요. 제가 이제 저게 12월 1일 날부터 해서 뭐 중간에 한 일주일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이렇게 촬영을 한 거예요. 보면 12월 7일부터 2월 6일까지 그 시간에 이제 그 측정한 그 변화 그래프를 보면은 최종적으로 체중은 1.5kg밖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골격근량 그냥 근육은 2.2kg가 증가했고, 그리고 또 체지방은 5kg나 빠졌어요. 5kg가. 그러니까 몸이 겉은 조금 쉐이프해졌는데 내 몸은 조금 이렇게 단단해진 그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체지방률은 5.9%가 감소됐고,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내장 지방이 먼저 빠진다고 했죠. 내장 지방도 레벨 1 정도 감소되고, 그리고 기초 대사량도 한 또 2칼로리가 이제 늘어난 거죠. 그러면 저는 기초 대사량이 82칼로리가 늘어났다는 거는 제가 평상시에 먹던 습관보다 커피 한 잔을 더 먹어도 살이 안 찐다는 거예요. 뭐 커피 한 잔이 한 50칼로리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더 먹을 수가 있고, 근데 오히려 살은 더 빠지는. 그래서 기초 대사량을 올려주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우리 21년 3월 3일 날 오늘이죠. 오늘부터 또 우리 바디킷 마이킷 프로모션을 또 시작을 해요. 하고 여기에 있는 이런 구성 제품들을 보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 뭐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또 체지방이 되는 거를 막아주고, 그리고 또 자연스럽게 이런 피하 지방에 있는 팔뚝살이나 허벅지살에 있는 피하 지방을 끄집어내서 또 분해해주는 그런 비타민, 그리고 또 내가 이제 또 운동을 하게 되면 또 그만큼 프로틴을 채워줘야 되고, 그리고 또 내가 뭐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탄수화물을 좀 적게 먹게 되면 또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에너지원으로 쓰게 되니까 그걸 또 보충해 줄 수 있는 또 프로틴,
그리고 우리가 지금 먹는 음식에는 대부분 식이섬유가 없고 다 부드러운 음식들이 많잖아요. 뭐 케이크나 과자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이제 잘 못 먹어. 식이섬유가 부족해지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또 당 수치도 많이 올라가는데, 또 그런 또 식이섬유, 하여튼 너무 그냥 뭐 먹어서 살 빠진다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과학적으로 그 적재적소에 딱딱 맞춰서 이렇게 딱 패키지로 딱 돼 있어요. 이걸 또 한 달분으로 또 계산을 하고 우리가 받을 캐시백 이런 거 계산해 보면 엄청 또 되게 가격이 착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뭐 헬스장을 가서 하는 것보다 요즘에 또 코로나 때문에 위험해서 또 헬스장 누가 가요. 집에서 또 이제 홈트나 뭐 GX 이런 거를 통해서 할 수 있고, 또 나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3, 4, 5 모여서 서로 응원하면서 동기부여할 수 있는 그런 그 플랫폼도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진짜 꼭 용기 한번 내셔서 도전하셔서 또 건강해지면 또 질병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길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날 그 클로징 할 때 제가 클로징이 좀 약해서 좀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렇게 검색을 해봤는데, 우리가 제2 외국어나 제3 외국어를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안녕하세요랑 감사합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뭐 감사합니다, 땡큐, 뭐 당케, 마할로 뭐 이런 것도 많은데, 이런 조금 외국어 감사합니다 한두 개 정도 알아서, 뭐 요즘엔 또 서울 같은 데 가보면 외국인들 많잖아요. 그분들한테 뭐 인사도 하고 이런 감사의 말씀 인사를 하면 너무 이렇게 따뜻하고, 또 우리 이제 국가의 수준을 높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하겠고요. 또 지금까지 잘 들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또 다음에 알찬 정보 준비해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